올해 3학년 맡아서 이게 지금 투자 동아리를 실제로 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같이 좀 연구하면서 이렇게 자료 같은 것도 좀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입니다. 저는 학년을 얘기 못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이룸 여기 보이시는 쌤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스쿨 닉네임은 인디스고요. 경매로 잠깐 먼저 아, 인사드렸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흥의 부산초라는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5학년 맡고 있고요. 이제 계속 생각은 경제 교육 생각은 있었는데 어, 좀 어떻게 할지 좀 많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인디스쿨에서 글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채팅만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으로 자기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서. 일단은 응쌤 채팅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이주원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근무하고 들리시나요, 혹시? 네, 들립니다. 예, 마이크를 새로 꽂아가지고 잘 되는지 확신이 안 서서. 강원도 태백에서 근무하는 이주원이고요. 지금 4학년 맡고 있고, 카페 닉네임은 놀부쌤입니다. 어, 저도 이제 그 즐공쌤처럼 이제 4학년이라서 좀 학생들 학년이 좀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반 친구들이 지금 5명밖에 없어서 이 동아리를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잘 저도 뭐 모르겠지만, 그 자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제가 뭐 내년이라도 뭐 그 후라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이 좀 생겨서 같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혹시 아까 이윤재 선생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서울에서 근무하시고 따끔말랑 2학년이시구나. 다들 저학년, 중학년 많으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럼 저도 채팅으로. 나머지 혹시 응쌤이랑 이윤성 선생님도 응쌤은 화성 동탄에서 근무하시고 저번에 나눔 연수 하셨죠? 응쌤도.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성 선생님 혹시 소개 가능할까요? 저기 위에 아닌데. 어... 어, 닉네임은 미생이시고 서울에서 근무하시고 혹시 학년은 어떻게 응쌤이랑 혹시 이윤성 선생님은 4학년이시고 영은쌤은 몇 학년이세요? 아, 4학년이시구나.
고학년이 별로 없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의할 때 내용들을 일일이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혹시 OBS로 좀 녹화를 떠도 괜찮을까요? 네, 녹화를 떠서 카페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또 카페에 올리고 제가 글로도 약간 줄여가지고 올릴 건데 나중에 편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녹화를 시작하고 제가 오늘 그 전에 생각한 순서는 우선 그 카페에 제가 글 몇 번 올린 적이 있긴 있는데 학생 투자 동아리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자유롭게 제가 생각했던 거지 뭐 그거대로 한다는 뜻은 전혀 없으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방향 같은 거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식으로 계획을 세울지 아니면 조금 의견이 다르면 개별적으로 할지 아니면 몇 개의 팀으로 나눠서 할지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 조금 역할 분담이나 앞으로 어떤 기간 동안 개발할지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카페 글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 학생 투자 동아리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막막한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투자니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거를 학생들이랑 직접 투자를 해보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는 게 좀 여의치 않고 또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도 있어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렇게 끝맺음은 못 지었는데 이제 교실에는 교실 화폐가 있으니까 그 교실 화폐를 또 애들이 더 벌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걸 쓸 수도 있어 가지고 그 교실 화폐로 주식 투자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고민이 든 거는 이게 아무리 길게 해도 1년이 넘지 않잖아요. 그 주식 투자 기간이. 그러니까 너무 좀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거 위주로 되는 것 같다?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학생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거의 안 살 거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제대로 조사를 해서 투자하기로 결정한 거면 그거를 한번 들어보고 통과된 친구들은 주식 투자를 하게 하겠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 마이너스가 나도 마이너스 시키진 않겠다. 대신 오르면 그 오르는 거에 조금 더 몇 배를 더 쳐줘가지고 수익을 남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되진 않았는데 애들 흥미는 있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그거 경험하고 또 고민을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단기간에 투자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해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5월 달에까지 고민한 결과로 내놓은 거는 조금, 그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투자라는 것은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 기업을 사는 거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좀 잘 알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저것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의 전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단 학생들이 돈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경제금융교실 프로젝트도 개발한 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창체나 혹은 틈틈이 뭐 1시간짜리, 한두 시간짜리로 게임 형식으로 경제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조합해서 처음에는 경제랑 돈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돈의 역사 이해 게임, 그리고 경제 주체, 이제 거시 경제에 관한 건데 정부, 기업, 가계, 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돈 흐름 게임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좀 재미 위주로 만든 주식왕 게임 하면서 주식의 간단한 개념 그리고 용어들에 대해서 배우는 주식왕 게임을 하면 좋겠다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개발한 게 채권왕 게임이 있는데 이 채권왕 게임을 배워서 또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채권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좀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본격적인 건데 기업 창업과 투자라고 해서 제가 우선 첫 번째 학생들한테 좀 기업가 정신 같은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창업 사례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뭐 창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창업 계획서 같은 거를 적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 발표 결과를 애들이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고 혹은 교실 앞에 같은 걸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거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 투자랑 관련돼서 좀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창업주 CEO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보고, 이윤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조사한 기업들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그 발표한 거를 또 아까 창업 아이디어 발표랑 마찬가지로 내가 조사한 기업 발표하고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그래서 진짜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한번 맛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건데 주식 증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기업들의 주식 가격 배당금 같은 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주식 계좌 개설 방법이나 그리고 실제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혹시나 또 가족이 허락을 한다면 가족들이랑 좀 연계해 가지고 조금 길게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여의치 않으면 교실 앞에를 가지고 그냥 약간 맛이라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하고 싶어서 계획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학기 때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다른 거에 치여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거를 2학기 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좀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면 훨씬 더 조금 더 다양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괜히 이제 막 자유롭게 말씀하시는데 방해가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일단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냥 까먹으시고 자유롭게 어떤 방향으로 조금 학생 투자 동아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생각들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한번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유롭게 일단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예. 일단 달구쌤이 엄청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해도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거 다 갈아엎어도 됩니다. 일단 제가 좀 언뜻 이렇게 생각나는 거는 예전에 피터 린치가 학생들 대상으로 좀 이런 것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유튜브 영상이었나 이렇게 책에서도 본 것 같고, 대충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 애들을 밖에 다 내보내가지고 뭐 자기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거, 이렇게 회사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다 찾아보게 시키는 그런 게 있더라고, 맨 처음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약간 좀 초반에 동기유발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자기 주변에서 진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부터 시작을 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막 옷 같은 것도 뭐 학생들 막 갭 같은 거 이렇게 그 당시에 막 좀 갭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뭐 그런 거를 학생들이 선정해 온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막 접근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나중에 뭐 실전 투자 같은 거 할 때는 네. 좀 우리나라 상황에선 약간 이게 좀 그 뭐랄까 기업의 실적이나 뭐 이익이나 이런 거랑 주가랑 좀 동행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약간 시차나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 또 이렇게 막 사실 그 코스피나 코스닥이 약간 우상향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어, 좀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주식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약간 우상향에 기반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약하니까 이제 실전 투자 때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도, 언뜻 떠오른,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질공쌤 말씀하시는 거에 뭐 덧붙여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저 의견 있는데요. 채팅 말고 괜찮으세요? 마이크. 네. 네, 네. 드디어 지성이 왔습니다. 네네네. 네, 너무 투자 계획 잘 들어가지고 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벌써 짜놓으셨는지. 근데, 갈아엎어도 됩니다. 근데 방금 이제 코스피가 우상향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조금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저도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어서 차라리 그냥 실제 코스피 기업들 말고 그냥 교실에서 아이들이 뭐 모둠별로 뭉쳐서 자기들만의 기업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기업이 뭐 교실 화폐로 뭐 잘했으면 선생님이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기업들을 바탕으로 좀 투자를 해보는,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뭐 육모둠이 나중에 돈을 되게 많이 벌 것 같다고 미리 좀 세팅을 해보는 그런 좀 가상 주식 투자, 가상 교실 주식 투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럼 음, 실제로 그 학생들이 만든 기업이 재화나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평가하는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청소가 좀 깔끔히들 청소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수작업도 잘하는 친구들은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또 뭐, 리코더 잘 부는 친구들은 리코더를 불어주는 식으로, 네, 좀, 자기랑 상성이 맞는 친구들을 뭉쳐서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해봤었어요. 음, 그, 저는 뭐지? 어,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늘 진행하는 방향대로 하면 이제 지금 2단계라고 있는데 3단계가 사업 단계거든요. 네. 그 단계 가면 이제 애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데 음, 그, 그 사업 단계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근데 요거만 떼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작은 프로젝트도 만들어서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네. 창업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그 음,
이제 동학년 선생님들이랑 조금 이렇게 의견이 맞으면 혹은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해서 네네네. 다 참여해가지고 이제 강당 같은 이제 뭐 10월 며칠 날 한다 하면 몇 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긴 음, 했었어요. 음,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이제 조금 뭐라 그러지 주식 투자랑은 아, 약간의 뭔가 결이 살짝 다른 느낌도 좀 있잖아요. 네네네. 괜찮은가요? 아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 창업만 한 거고, 이거는 더 얹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미리 물어보는 거죠. 너네들 기업들 중에 너네 거를 아, 제외하고 누가 그 교실 화폐를 많이 벌어들일 것 같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조금 분석을 해보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 음. 그러면 다른 친구의 그 사업 아이디어를 분석해서 네. 뭐 거기에 그래서 플러스 더하면 직접 투자도 할 수도 있겠네.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어 갖고. 그쵸. 그쵸. 한 두 개 정도 뽑아봐라 해서 두 개 뽑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너네가 번 돈 내놔봐 했을 때, 만약에 그 친구들이 정말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을 먼저 뽑았던 모둠들도 이제 플러스 인센티브를 얻어가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훨씬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은 또 덧붙여서 아니면 다른 의견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도 그럼 조금 덧붙여도 될까요? 네네. 예. 네. 저도 사실은 그 말씀들 해주신 대로 그 교실의 경제 생태계랑 연동을 시키면 제일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뭐 1인 1역 같이 이렇게 직업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 경제 이제 교실 프로젝트를 하면은 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뭐 몇 개를 묶어서 뭐 기업 형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쉬울지 의문은 들어요. 일단은 그 뭐 수익이 어떻게 나는 걸로 정할지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뭐 또 이제 뭐 전에 그 달구 쌤께서 하신 대로 뭐 좋아요 개수를 받는 거를 뭐 수익인 것처럼 뭐 인정을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이게 아무리 교실 인원이 많다 해도 30명 넘어가지 않고 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도 한정돼 있고 종류가 그래서 이거를 기업으로 이렇게 몇 개 나눠서 실제 주식시장과 뭔가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게 조금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달구쌤 발표를 해주신 대로 이게 투자 동아리니까 애들이 실제 투자를 해보는 걸 목표로 해도 사실은 좋겠지만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게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애들이 뭐 수익을 충분히 봐가지고 아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구나라는 거를 어, 깨달을 아니, 만한 손톱이 가지고. 충분한 시간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기업을 분석한다는 게 조금 손톱이 가지고 쉽지 오라고 않을 것 했는데. 같긴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어른들도 좀 보기 힘들어하는 재무제표 문제들도 볼 수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조금 우리가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뭐 그냥 그 기업이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뭐 장사가 잘 되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겠지만 진짜 투자까지 연결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대로 이제 결국에 이제 목표를 실전 투자로 이제 잡고 실전 투자 요령을 익히게끔 하는 게 한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다른 방향성은 그 투자 마인드를 고치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 어 이제 사실은 어른이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저축을 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본다면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투자를 하고 뭐 돈을 모으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돈을 벌어들이기에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어떠한 방식의 투자가 올바른 방식인지 이제 이를테면은 그 많이들 보신 책 중에 뭐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이제 캐시플로우란 게임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게임도 결국은 이제 목적이 뭐 부동산 투자건 주식 투자건 뭐 그런 것들을 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돈을 조금 뭐 사치하거나 이렇게 좀 쓸데없이 쓰는 것들보다는 이 자산의 개념이 되는 그러니까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그 수단에 투자하는 게 현명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기 위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그 주식 투자까지 그를 목표점으로 삼기가 만약에 어렵다면은 그런 투자 마인드를 고취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면은 아무래도 그 한정된 창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조금 그래도 목표에 도달하기는 수월한 점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방금 말씀하신 거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고, 제가 고민했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좀 애들이 실전 투자에 대해서 주식 투자라는 게 뭔지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컸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영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들이 기업도 이제 자기만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어서 교실 혹은 이제 동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 같은 걸 해봤는데 약간의 이제 차이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영은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약간 자기들이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제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조사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돈을 버는 행위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 세상에 이제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그 물건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 이제 그런 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수익 창출하는 기업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그거를 같이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걸 애들이 좀 알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조금 낮은 수준에서나마 조금 했으면 이제 알아가는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딱 드니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아까 이제 질공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터 린치의 그 책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걔네들이랑 같이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 투자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하는 투자 요령들이 아니고 뭐 퍼나 뭐 ROE나 이런 걸 가지고 했던 게 아니고 아까 질공쌤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물건들 가지고 피터 린치의 방법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이랑 같이 직접 투자를 해봤는데 실제로 수익률이 좋았고 그게 이제 약간 소문이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메릴린치인가 거기서 학생들을 초대해가지고 뭐 이렇게 본사까지 초대해가지고 뭐 강연회도 했다 뭐 이런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반반 느낌? 실전 투자 요령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실전 투자 요령이 아니고 그냥 애들 수준에 맞는 그 투자 마인드를 갖추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약간의 자기들만의 철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그런 계획을 만들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마지막은 이 흐지부지 느낌 마음에 제일 안 드는 게 제일 마지막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막혔던 거죠. 아씨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아무튼 네.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튜터링체적 투자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약간 업종별로 애들은 뭐 게임이나 혹은 과자나 엔터나 이런 건 좀 관심이 많잖아요. 여기서 니네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템들 다 얘기해봐라. 해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주식을 뭐 원하는 친구는 뭐 가상으로 해보고 그리고 수익률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좀 쉽지 않을까요? 그 정도만 애들이 흥미만 불어놔도 나중에 커서 ROE나 PER은 뭐 원한다면 스스로 찾아가겠죠. 네. 네,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약간 계속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고수분들이 우리는 기업을 분석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어떤 수치를 사용할지 어떤 식으로 할지를 계속 뭔가를 배우는데 항상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맴돌면서 애들한테도 정말 그냥 애들 수준에서부터 출발하면서 뭐 돈을 못 벌어도 자기만의 그냥 눈을 가지고
혹은 자기만의 음.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업을 골라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되게 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혹시 다른 분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그 저는 엄청 러프하게 그렇게 생각을 여기까지 했는데 네네. 그 일단은 아까 그 상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기간이 이제 1년이라는 가장 큰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생애주기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음, 처음에는 소득이 이제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네네. 이런 게 있어서 그 1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이제 인간의 한 생에 이제 주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경제교육 프로젝트랑 좀 연계를 해가지고 소득하고 이제 소비를 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좀 더 중점을 두는 걸로 해서 그 사이에 이제 좀 투자에 대해서 좀 거기에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좀 러프하게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투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이제 몇 가지 보면은 이제 채권, 뭐 부동산, 주식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투자의 방법이 있는데 그런 투자 상품들에 대한 특징들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뭐 네네. 변동성이라든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종잣돈이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에서만 가능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둬서 알려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데 여기에 너희들이 만약에 다른 뭐 부동산이나 이제 채권 그런 것들을 섞으면 좀 변동성은 낮아지면서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꼭 전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누구는 주식에 이제 크게 하는 애도 있을 거고 누구는 채권을 섞는 애도 있을 건데 이제 마지막에 봤을 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들을 1년 마지막에 좀 같이 비교해 봤으면은 또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1년 안에 꼭 나오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봐봤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종잣돈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의 좀 제한 같은 거를 두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 종잣돈을 모았을 때 좀 더 안정적이고 그런 좀 더 다양한 투자 상품에 이렇게 좀 더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러프하게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그다음에 예, 제가 궁금한 게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배분 느낌인데 네, 그러면 이게 뭐 채권, 부동산, 주식 요것들을 뭐 학년 초에 애들이랑 같이 배우고 나서 직접 이렇게 뭐 가상의 돈이든 아무튼 그렇게 투자를 해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그럼 이제 그 기초가 되는 대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부동산 이런 걸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저도 실제적인 그런 주식 같은 걸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뭔가 자기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그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했을 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뭐라고 다른 선생님이 이제 뉴스 매매, 뉴스 소문 같은 거에 사서 이제 뉴스에 팔고 이제 그런 거를 알려주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알려주기도 좀 위험한 게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또 너무 그런 방법을 좀 강요하는 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약간 걱정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거를 중점으로 해서 해야 될지는 저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음, 일단 이제 그러면 약간 주식만 굳이 할 필요 없이 조금은 뭐 현실적으로 되는 것들이라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신기라고 네, 이해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애들 그런 입장에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뉴스를 같이 보면서 이제 이런 게 기업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익의 변화가 생기고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거를 이제 좀 보면은 이제 분기 보고서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같이 분석을 해보고 그 분기 보고서에 나온 이익을 바탕으로 실제 주가랑은 다르게 이제 이익에 곱하기 몇 배를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책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드네요.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했는데 뭐 10% 올랐다라고 하면 한 5배 줘서 50% 먹을 수 있게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그러니까 실제 영업이익은 반영이 되잖아요. 아, 그렇게 지금 주가가 나오잖아요. 아니고 예, 영업이익에 대해서 그 수익률로 예, 준다는 말씀이죠. 네, 순이익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음, 이런 식으로요. 그거는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나오니까요. 네네. 좀 더 확인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약간 그런 거면 어때요? 그냥 드는 생각인데,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분기에 한 번이니까 3달에 한 번 나와서 이제 사실은 애들이 좀 참을성이 없고 좀 아직까진 초등학생이라서 인내심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네.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주가도 반영하면서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또 약간 배당금처럼 생각해서 100%다 배당한다라고 치고 그렇게 뭔가 어, 계산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또 애들이 그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데 좀 디테일 면에서는 생각을 좀 더 다듬으면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음, 전 그런 생각 잠깐 해봤어요. 어, 애들용 보고서를 만들까? 약간 그, 분기 보고서 혹은 사업 보고서를 쭉 좀 보고 몇 개 기업들을 추려가지고 좀 대표적인 기업들을 추려서 애들을 위해서 보고서를 따로 한번 만들어 볼까? 숫자도 약간은 쉽게 만들고 용어도 약간 쉽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생각 해보긴 했었는데 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정말 딱 간단하게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또 선생님의 그렇게 수고가 많이 들어가면은 좀 지속 가능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간단하게 만들어야죠. 저희 뭐 수학 네. 시간이나 사회 시간 같은데 많이 안 복잡해서 음, 그러니까 네이버 주식 같은 데를 딱 들어갔을 때 바로 볼 수 음, 있는 정도의 정보면 그 정도 정보를 가지고는 만들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번에 건빵쌤이 그 카톡방에서 연수 하나 추천해 주셨어요. 이제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한 건데 이 투자랑은 이제 좀 거리가 있는데 이제 펀딩의 개념을 좀 알려주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학급에서 애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펀딩을 하나씩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를 2교시에 먹은 사람이 숫자가 뭐 몇 명이면은 거기에 수익률이 몇 프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아, 가지고 거기에 이제 펀딩을 한 학생들은 이제 아, 학급 화폐를 이제 벌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어, 하더라고요. 학급 규칙이나 생활 습관과 관련돼서 펀딩을 한다고,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펀드 매니저의 역할을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어, 그런 면에서는 또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직접 만들 수도 있겠다.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유를 먹은 사람을 뭐 한 명당 뭐 100원 이렇게 했는데 또 안 먹은 사람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것도 펀딩과 펀드 매니저를 또 알려주는 방법으로서는 좀 괜찮다. 그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음, 펀드와 펀드 매니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영은쌤, 영은쌤 혹시 들리시나요? 영은쌤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아, 거기 그, 약간 두 가지를 켜놓으셨나요, 혹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 뭐야, 이거? 잠시 음소거를 잠시만. 시켜놨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펀드와 펀드 매니저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리고 또 다른, 어,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투자 프로젝트. 음, 분산 투자를, 그러면 애들이 교실 화폐 같은 걸로 직접 투자했나요? 음, 그러면 실제로 애들이 이제 그 금이나 달러 같은 거 또 투자를 해보고 기업도 골라서 투자를 했었나요? 그럼 기업 고를 때 어떤 방식으로 애들이 골랐었나요? 아, 몇 개 제시해주고? 아, 레퍼드. 음,
좋은데 부모님이랑 같이 얘기해보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물론 전혀 뜻밖의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그쵸.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거는 그냥 선택 혹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혹시 그래서 예, 걱정되는 거 일단은 좀 나중으로 미루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를 미리 전제로 저희가 계획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돈 얘기하면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혹시 윤성 선생님 혹시 또 의견 있으신가요? 그래도 뭐 생각하시는 거 뭐든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펀딩하는 거. 학급을 대상으로, 학급에 있는 어떤 행위들을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의견을 쭉 들어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정리한 바로는 크게 약간 두 가지 중에서 고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 첫 번째는 좀 실제적인 투자, 그냥 학생들 수준에 맞추더라도 어쨌든 조금 실제적인 금융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실제적인 투자 쪽으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 이게 맞는 정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뭔가 이제 실제적인 투자라는 것은 조금 학급을 벗어나서 금융 세계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맛보는 이런 느낌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참고 삼아서 교실 내에서 조금 학생 수준에 맞게 이제 교육적으로 바꿔서 하는 방식? 요렇게 두 가지 얘기로 정리되지 않나 싶은데, 제 정리가 맞나요? 요렇게 두 가지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이제 제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조금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한번 개발을 해봐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충분히 하나로 모아가지고 더 자료를 잘 구성하면 좋겠다 싶으면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하면 좋겠다 싶거든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둘 중에서 한번 골라봅시다. 자기 의견이 어떤지 한번 자유롭게 한 분씩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질공쌤은
실제적인 좀 투자 방식, 뭐 학생들 수준에 맞추더라도 그런 쪽으로 고민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교육적으로 가공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은지 뭐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좀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네, 일단 좀 실제적인 투자도 의미가 있고 이게 현실 세계 애들을 좀 더 느끼게 해 주고 공부하게 해 주는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니 아직 네. 초등학생이라 너무 좀 어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주식 투자가 성인 성인 이상부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두 개를 좀 어떻게 이렇게 잘 조합해 보면 어떨까, 그냥 좀 이렇게 회색론적이긴 한데. 제가 그냥 이해한 바로는 실제적인 투자 위주로 가되 약간 이제 애들 수준에 맞춰서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가미하자 이런 느낌 어 같은데 맞나요? 약간 좀 이론적인 부분은 실제적인 거를 좀 알려주되, 네네. 어 약간 실천해 보는 거는 좀 교실 속에서 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예, 어쨌든 쪼끔 더 교육적으로 약간 쪼금 더. 네네네. 예, 네,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도 이제 실제적인 투자라고 해서 반드시 꼭 진짜 완전히 어른들처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았어요. 아까 말씀 다들 하시는 것도 보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렇고, 그러면 인디쌤은 혹시 의견이 어, 어떠세요? 저도 이제 어떤 정보의 소스 같은 것들은 이제 실제에서 가져오는 게 좀 더 괜찮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 안에서 하는 거니까 변형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그런 바탕은 실제 세계에서 한번 이렇게 음, 가져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은쌤 혹시 의견 어떠세요? 저도 네, 실제적인 투자를 하되 그냥 진짜 돈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가상으로 모의 투자 정도로 네, 음, 하고 뭐 정말 수익이 난다면 교실 화폐나 뭐 교실에서 줄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식? 네. 뭐, 여러 가지 혜택권 같은 것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놀부쌤 혹시 의견 어떠세요? 저는 그 가상으로 이제 실제를 가공해서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올바르게 기업 분석을 해서 투자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라는 걸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이제 네네. 실제 기반이 되게 되면 이 주가라는 걸 다루게 되면 분명히 그 테마 위주의 그 큰 변동성, 좌지우지되는 그 변동성 위주로만 이제 학생들이 좀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가능성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제 기반이게 되면은 아까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좀 학부모 동의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따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실제와 유사한 어떤 그 가공의 것을 토대로 음,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약간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그 온도보다는 조금 더 가공을 가한다 이런 느낌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네, 질공쌤은 혹시 의견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까 하긴 했는데, 예, 아, 저도. 잠시만 저희가 잘못 얘기했나요? 아, 하셨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적어 놓은 거랑 요거랑 순서가 약간 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윤재쌤은 혹시 의견이 어떻게 되시나요? 채팅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윤성쌤이랑 또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말씀을 어,
그럼 윤재쌤도 놀부쌤처럼 조금 더 가공을 해서 실제 있는 뭐 펀드나 이런 것들의 방법적인 거는 취해서 오되 이제 뭐 완전히 그 지수나 실제 있는 지수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실 안에서 혹은 교육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만들자 이런 의견 같으시고, 그 다음에 윤성쌤은 교실 현장에 적용 가능한 투자 상품이나 환율. 윤성쌤도 그러면 약간 더 가공을 가하자는 느낌인 것 같은데 맞나요? 가공을 하고 현장에서 접근 가능한 상품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몸무게라든지 아니면 우유 먹은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좀 더 이제 교육적인 것 같으시네. 진짜 딱 의견이 반반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약간 진짜 우리 반반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게 솔직히 저는 약간 더 실제적인 것들을 하고 싶어서, 근데 솔직히 아까 막 펀드랑 펀드 매니저, 우유 먹은 그런 학생들, 그런 것들 이용하는 거 들으니까 되게 아이디어 좋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욕심내서 둘 다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 중간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놀아도 되지 않을까. 이 질공쌤이나 인디스쌤이나 어벤쌤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약간 더 실제에 있는 주가라든지 혹은 뭐 피터 린치가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 자기 주변의 물건들이나 그런 기업들을 이제 자기랑 가까운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투자해보는 그 과정을 만들어도 저는 또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기 있는 4명은 그런 거 한번 고민해보고 또 3분은 조금 더 이제 네, 그래도 저 2가지 버전 다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실은 동아리 활동 그렇게 뭐 차시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뭐 한 10차시, 좀 필 받으면 한 20차시 생각해가지고 짬짜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도 저는 처음 듣는 아이디어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저희 네, 일단 2개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골라서 써도 되지 않을까. 일단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 다른 분들도 쓰실 수도 있고 우리도 나중에 저학년이 좀 많으시지만 그 학년에 맞춰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 일단은 이렇게 순한 맛 매운맛 같이 가는 걸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10분 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넘었는데 이제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2학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 끝나고 나서 8월 18일부터 이제 계약하는데 9월 초에 2학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욕심은 9월 초, 늦어도 9월 초부터 애들이랑은 이제 물론 반 애들이랑 밖에 할 수는 없지만 그 투자 동아리 한번 해보고 싶은데, 8월 말까지 이제 뭐 학습지나 이런 것까지 다 개발하는 거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8월 말까지 개발을 하고, 그러면 저희 사실 다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계획이 딱 분명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 만드는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다 싶기도 해서 살짝 바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엔 한 10차시 안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펀딩이나 혹은 뭐 몸무게 이용하는 거나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이용해도, 몇 가지만 만들어도 뭐 재밌을 것 같고. 아무튼 정한되면 뭐 일단은 계획은 8월 말까지 해놓고 안 되면 조금 더 동아리 시작을 연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8월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맡은 부분 에 대해서 이제 선택한 방향에 대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좀 공유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다시 회의를 이렇게 뭐 구글이나 이런 걸로 당장 하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들을 한번 어디다가 정리를 해보고 각자, 그리고 카톡으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서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지금 떠오르는 대로 막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우리가 며칠까지 한번 아이디어 초안을 만들어 보자 라고 정한 다음에 카페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들을 그냥 러프하게 주제, 그리고 요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뭐 몇 줄, 두세 줄 정도 해가지고 아이디어 몇 개를 막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같은 방향성으로 선택하신 분들이랑 채팅으로 저 지금 카페 글 올렸습니다 하면 그거 얘기를 쭉쭉쭉 해서, 그래서 그렇게 올린 다음에 같이 의견 조율하는 거 며칠 갖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 뭐뭐뭐뭐 골라서 해봅시다 라고 정해가지고 한 10차시 분량 정도로 그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플랜 짠 다음에는 그러면 이거 어느 부분은 누구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요거 만든 것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막 얘기했는데 혹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 초안 만들기는 언제까지 한번 해볼까요? 1인당 뭐 한 두세 개 정도 주제, 아이디어 정하고 그거 방법 같은 거 쭉 좀 한 얘기해서 글 공유하는 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자, 허심탄회하게 본인이 가능하신 날을 한번, 날짜를 8월 며칠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연수 중인데 월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초안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게 17일 맞죠? 17일. 그러면 8월 17일까지 아이디어 초안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만들어 놓으면 같이 얘기하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디어 초안은 8월 17일까지로 하고 17일까지 올려놓으시고 공유하고 의견 주고받는 거는 금방 할 수 있겠죠? 저희 뭐 그거는 한 공유를 그러면 19일 정도까지 할까요? 8월 19일? 공유 8월 19일까지 하고 그리고 공유 플러스 이제 공유한 것들을 가지고 의견 조율을 8월 19일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조율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랑 학습지 같은 자료 만들기를 요거 한 19일까지 요거 한 8월 28일 뭐 29일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최종 보고회처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최종 보고회가 8월 29일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30일이 좋으십니까? 토요일이 좋으세요? 아니면 일요일 좋으세요? 한 이렇게 구글 미트로 한 2시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영은쌤은 일요일 그리고 윤재쌤도 일요일 다른 분들도 일요일 저녁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계획과 자료 만들고 나서 8월 30일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저희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방향으로 만들기로 하신 분들 매운맛이라고 그래야 되나? 매운맛 팀에서 제가 이제 자료 같은 거 정리하고 이런 게 이제 스케줄 진행하고 하면 되는데 반대편에 이제 순한맛 팀에 혹시 이런 거 맡아서 해주실 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누가 놀부쌤이나 윤재쌤이나 윤성쌤 중에서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이게 또 다들 바쁘셔가지고 정리 약간 매니저 같은 느낌이죠. 누가 안 하셨으면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뭐 이런 거 독려도 하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 계획이나 자료 만든 것들 한꺼번에 다 모은 정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놀부쌤이 정리를 좀 맡아주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혹시 매운맛 팀에서는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기분이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즐거운 한 주일 시작하세요. 그러면 채팅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